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살바 매뉴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힘을 참으면서 흉곽에 압력을 확 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흉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안압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녹내장이라는 게 평생 안고 가는 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질문인데요.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도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살바 매뉴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힘을 참으면서 흉곽에 압력을 확 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흉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안압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안압이 무려 20mm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상 안압이 10에서 20인데 20이 올라가면 2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나 뭐 웨이트리프터나 이런 바디빌더 이런 분들이 녹내장이 호발한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힘쓸 때 오래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2, 3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어떤 부작용보다는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동 중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안압이 하강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새 비만에 의해서 지질 이상이 발생을 하고 당뇨가 발생을 하고 혈압이 발생을 하고 현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질환의 성인병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혹은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식단 조절하는 거랑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은 이제 녹내장이랑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이면은 크게 꺼리지 마시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운동 중에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경이 이제 눈에 딱 맞게 물이 안 새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경을 너무 작은 걸 쓰지만 않으면은 안압 상승조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쓰는 고글처럼 큰 수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압을 전혀 상승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시면은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헬스장이나 뭐 공원에도 있는데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기구인데요. 이게 이제 척추에 가해지는 그 체중을 좀 줄여줌으로써 척추 요통 예방을 위한 그런 기구들로 많이 쓰는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 안압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10mm 이상 그렇게 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자력으로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는 웬만해서 오래 하지는 못해요. 뭐 일반인들이 몇 초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제 근데 거꾸리에 매달려 있으면 주무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20분, 30분 거기 매달려 있으면 이제 안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타이트한 넥타이를 한다든지 뭐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안압을 올린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별로 안압 상승 정도가 크지 않고 금방 또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 부는 분들이 계세요. 취미로 관악기 하는 게 아주 좋은 취미인데 폐활량도 증가시켜주고 아주 좋은 취미인데, 프로 음악가들 관악기를 부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오보에 같이 아주 불기 어려운 악기들은 녹내장이 좀 호발하고 더 진행이 빠르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녹내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뭐 아주 초기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 녹내장이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관악기 취미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으면 좋다, 어떤 걸 먹으면 안 좋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각종 비타민이나 그런 영양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A가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발달 과정에 비타민 A가 없으면 안 되고 망막의 시각세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대표적으로 당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육식을 많이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는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사증후군 쪽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게 별로 좋지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불규칙적인 식사나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강 보조식품, 뭐 기능식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B3라든지 오메가 3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권유할 정도로 입증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면 패턴 같은 게 사실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과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스트레스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잠을 잘 못 들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수면 패턴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고하는 불면증이 있다, 늦게 잔다 이런 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와서 이제 녹내장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수면을 잘 못하면 녹내장 진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긴장해 있고 잠을 못 자고 하면은 녹내장에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성 녹내장 중에서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몸이 피로하면 잘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몸이 피로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